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8장의 주제의 다음 주제로 폼 태그와 웹앱에 대한 소스코드 분석 하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다음 주제부터 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폼 잘 알죠? 우리가 입력받는 화면들이 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이기 때문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웹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모바일 웹앱에서도 똑같이 필요할 거니까 따로 한번 우리 공부해보자 이겁니다. 사용자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PC 기반의 웹, 일반적으로 쓰던 웹, 그걸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쓰던 이 웹폼, 입력 폼을 이 모바일에서 똑같이 쓰는 것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우선은 폰에 화면도 작고 마우스도 없고 사용자의 손가락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PC 기반에서 쓰던 전형적인 웹폼을, 네이티브라 부르는 이 웹폼을 모바일에 맞도록 좀 바꿔주는 것들이 좀 가능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자동으로 모바일 폰에 맞도록 화면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될 거다라는 것이 좀 고려돼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jQuery 모바일의 웹폼이에요. 이거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는 어차피 우리가 화면 좀 지울게요. 우리가 어차피 네이티브 웹폼에서 알고 있던 지식은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모바일이라고 폼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단지 뭐만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은 보여지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지금 우리가 따로 고려하자는 것이 이 지금 하게 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폼 태그 소개하고 있지만은 맞잖아요. 그 입력 컨트롤하고 정보들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폼의 역할이었고, 맞죠? 그 안에는 인풋 태그도 셀렉트 태그도 텍스트 에리아 태그 이런 것들을 써서 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이게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폼의 원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바일에서 쓰면 됩니다라는 것이고, 이 폼 태그 안에는 그쵸? 반드시 3개의 속성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액션, 메서드, 네임. 그죠? 이런 형태로 코딩한 거 기억납니까? 폼, 네임 써볼까요? 네임 이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액션 이꼴 맞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메서드 이꼴 맞죠? 어쩌고 저쩌고 써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데, 이 또한 HTML에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폼에서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액션은 사용자가 입력했는 것들을 보내야 되는 것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메소드는 그 보내는 방법을 두 가지로 get 방식으로 할 것이냐 포스트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폼을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는 다른 요소가 접근할 수 있도록 폼에다 이름 하나 붙이는 것이 네임이죠. 그렇죠? 이 역할이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쓰임새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데는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되는 PHP나 또는 JSP와 같은 서버 쪽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이 역할들이 정말로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학년과 똑같이 그렇구나 하고 또 설명하고 말지만 쓰임새가 어떻게 되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서버 쪽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개발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 때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됐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입력 화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폼만 공부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인풋 태그잖아요. 많이 썼죠. 우리 이렇게 기억나요? 옆에 한번 써볼게요. 인풋 타입 이꼴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태그 구성해 준 거 많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입력 화면 만드는데 여기 인풋 타입 이꼴에다가 텍스트라고 넣어주면 화면에 이런 입력 글 입력하는 상자 하나 뜨잖아요. 그죠? 인풋 타입 이꼴 패스워드라 써주면은 이 글이 입력해도 화면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맞죠? 인풋 타입 이꼴 히든,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서밋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마 과거에 다루었던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다시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장, 2장, 3장에서 과거에 HTML 기본 지식 공부하라고 한번 당부했었을 때도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여기다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요 input type equal 뒤에 추가로 또 쓸 수 있는 게 이만큼 또 더 있어요. 좀 전에 봤던 input type equal 뒤에. 그걸, 근데 얘네들은 좀 고급이라고 부르네요. 뭐, 고급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HTML5에서 새로 추가된 형식들이죠. 대체적으로. 그죠? 그 전에 HTML 버전에서는 없다가 HTML5를 소개하면서, 버전업 되면서 이런 형태의 입력 양식들이 추가된 겁니다. 보면 여기에 뭐 전화번호 입력,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 URL, 넘버 어쩌고저쩌고 많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특수한 입력 형식들이 추가적으로 더 제공됐었습니다. 강력하죠, 얘네들. 이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뒤에서 만나게 될 예제에 있을 거예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넣어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입력 화면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하면은 심플해요. 안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보면 느껴져요. 쓰임새도 있으니까요. 결국엔 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폼 태그 중에 라벨이라는 것이 나와요. 라벨이라는 것이. 얘는 입력 컨트롤하고 합쳐가지고 연결해주는 목적으로 쓰죠. 보통. 그렇죠? 그때 라벨 태그에다가 for라는 속성값 써주면 되죠. 나중에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모바일에서 참 많이 써요. 일반 PC 기반의 웹에서는 별로 안 쓰다가요. 갑자기 모바일에서는 이 기능이 참 편리한 기능이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어서 지금 여기서도 한번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아 태그 잘 알죠? 여러 줄에 걸친 긴 문장 입력할 때 여러 줄에 걸친 긴 문장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요 입력 상자가 텍스트 에리아죠. 셀렉트 태그는 보통 이런 모습으로 화면에 떴었나요? 우리가 그쵸,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드롭다운 해가 메뉴가 나열되고 그 중에 하나 초이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셀렉트 태그였죠. 그죠? 나열된 목록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때 이 목록 하나하나를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목록 하나하나를 만들어주는 태그가 옵션 태그였고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HTML 할 때 스타디 됐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록 하나하나 우리가 옵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옵션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옵션 그룹이에요. 좀 이따 예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입력 양식을 그룹핑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입력 컨트롤들을요 묶어가지고 한 개처럼 쓰도록 하는 겁니다. 보자기에 싼다고 생각하면 돼요. 박스에 같이 담아둔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필드 셋이라고 불러요. 필드 셋이라고. 그 다음에 이 필드 셋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레전드라고 부릅니다. 그죠? 필드 셋에 대한 설명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긴 알겠는데 머리가 뿌예요. 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는 실제 예제 코드를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 교재에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책 펼쳐야 됩니다. 30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0페이지 보면은 네이티브 폼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설명이 하나,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죠? 네이티브 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PC 기반의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PC 기반의 웹이. 그래서 네이티브 기반의 폼으로 쓸 때는 요거를 붙여주라는 거.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는요 입력 화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코드를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뭐 스타 합시다. 그 썼는데 이 코드가 보여지는 것이 PC에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 코드가 모바일에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데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코드로 지금 입력 화면을 만들었는데 그게 PC에서 보여질 때는 PC 화면에 맞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보여질 때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입력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디바이스에 맞는 모습으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변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글씨 다시 쓸게요. 자기 디바이스에 맞는 모습으로 변환이 일어나야 돼요. 변환이. 그렇죠? 그래 돼야지 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디바이스에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이 변환 기능을 자동으로 지원해 줘야지 이 한 개로 만들어진 것이 보람을 가지고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왼편은 PC 화면이고 요거는 모바일 화면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좀 모습이 조금 다르잖아요. 화면 모습이.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야,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모바일 화면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걸 모바일 화면으로 보여주지 말고 PC 화면 모습으로 보여줘라고 요구하는 코드가 하나 있는데 걔가 얘란 이야기예요. 데이터 롤 이꼴 론이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설령 이 코드가 다시 좀 지우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코드가 설령 모바일용에 맞는 됐습니까? 형식으로 만들어진 폼, 코드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바일에서 보지 않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강제적으로 PC 화면에 맞도록 바꾸어서 보여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코드예요. 데이터 롤 이꼴 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 디바이스에서 하나의 코드를 펼쳐가지고 각 디바이스에 맞도록 보는 노력들이 제공돼야 되니까 그 중에서 PC 화면에 볼 때는 이 코드 써주세요. 이 말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데이터 롤 이꼴 론. 과거에도 이 코드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사실은 나온 적 있었어요. 좀 이따 우리 예제 가지고 확인할 기회가 볼까요? 예제 가지고 확인할 기회가 지금이네요. 요 코드네요. 그죠? 요거 보도록 합시다. native form.html 열어볼게요. native form.html 이제 보면은 정리가 되겠죠. native form.html 됐습니다. 요 코드예요. 됐나요? 자, 얘가 많은 건지 컨트롤 Shift B 해볼게요. 됐어요. 자, 요게 뭐예요? 얘가 지금 요게 모바일 화면이에요. 모바일 화면인데 그럼 얘들이 지금 모바일 화면인데 얘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지금 모바일 화면에 맞는 모습으로 지금 입력 화면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정말로 모바일용 입력 화면이 맞냐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고는 있지만 왜 아닌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어느 거 볼까요? 어느 거요? 여기 성별이 있죠. 성별이 여기 안 보이나요? 그럼 우선 학번부터 해볼게요. 학번부터 해볼게요. 학번이 지금 하여튼 해볼게요. 학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데이터 롤 이꼴 론이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PC 모습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학번이. 여기 와서 데이터 롤 이꼴 론 있죠. 얘 좀 지울게요. 지웠습니다. 저장했어요. 새로 고침해볼게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위에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밑에 거하고. 그렇죠. 원래 모바일은 한 이 정도의 크기로 따로열에 나와주는 게 맞거든요. 너무 작잖아요. 요거는. 용서됩니까? 그래도 되면은 쓰면 돼요. 근데 jQuery 모바일에서는 그래도 일반 PC의 입력 상자와 모바일용 입력 상자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성별 봅시다. 성별. 자, 내려갈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성별이에요. 그죠? 성별인데 남자 여자 맞는데 여기 지금 얘가 뭐냐면 데이터 롤 이꼴 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 네이티브 웹폼이에요. PC 기반의 웹에서 맞는 입력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데이터 롤 이꼴 론. 이거 지우면은 이제부터 이 셀렉트 태그에 해당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모바일용에서는 모바일에 맞도록 보여주면 되죠. 이제는. 그죠?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변화 바뀌는 거 볼까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렇죠. 저장 안 했나요? 컨트롤 S 저장하고 새로 고침. 그렇죠. 달라졌죠. 느껴지죠? 달라진 거. 그렇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그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용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지 아까처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모바일용으로 보고 싶지 않아 할 때는 컨트롤 Z 복귀할게요.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 가만히 보면은 전부 데이터 롤 이꼴 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엔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이 코드로 보면은 모바일 화면에 뜨고는 있지만은 모바일용이 아니라 무슨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PC 모습. 그걸 우리는 네이티브 웹폼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모바일용을 할 것인가 PC 모습을 할 것인가는 바로 이 코드에 가지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원래 디바이스에 맞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면 이 코드를 다 뭐 해주면 됩니까? 날려놓으면 되겠죠.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코드를 쓰더라도 그죠? 그 디바이스에 맞춰 가지고 보여지는 웹폼의 모습은 다를 것이니까 그죠? 착오 없이 이해해두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풋 상자는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인풋 타입 이퀄 텍스트 뭐 어째 해가지고 타입 뒤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룹핑 하는 거 나오네요. 그죠? 필드 컨테인 해가지고 이렇게 div 태그 안에다가 그죠? div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로니까 필드 컨테인 써주면 되는데, 이래 써주면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거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요 경계선이 딱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입력 한 덩어리 묶음이구나. 그죠? 영역 구분이 좀 깔끔하게 돼요. 그런 목적으로 필드 컨테인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코드가 있을 거예요. 나오네요. 그죠? basic input box.html. 이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코딩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이렇게 코드 이해해두면 됩니다. 어떻게 코딩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맞죠? basic input box부터 한번 봅시다. basic input box부터. 조금 지루할 정도로 이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제들이 나올 거니까 빠른 속도로 딱딱 맥만 짚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Ctrl Shift B.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이거 폰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건데 여기 경계선 살짝이 보입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딱 꺼여지면서 이 덩어리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필드 컨테인이에요. 이렇게. 그죠?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 해주면 사용자가 봤을 때, 요 도시 이름에 요 입력 상자구나 하는 것을, 그죠? 요하고 다르게 구분해 주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줘가지고. 그게 필드 컨테인이에요.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잠깐만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는 게 필드 컨테인 맞고, 그죠? 이 부분 했고. 제가 이 부분 설명 안 했나요? 데이터 롤 이퀄 론. 이 부분도 까맣게 되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그쵸? 컨트롤 시프트 B 다시 해볼게요. 자, 그렇죠? 그 설명보다는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죠. 이게 지금 커서 안 먹혀요. 그죠? 커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지만 기능 상실되어 있거든요. 그게 UI disable이에요. 현재 잠시 그 기능을 죽여놓는 겁니다. 클래스 이퀄 UI disable이라고 써주기만 하면은 jQuery 모바일은 알아서 이렇게 기능 상실시키는 상태로 잠시 화면에서 죽여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입력 상자가 밑에 있는 입력 상자와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무슨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PC용 입력 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롤 이퀄 론 썼기 때문에 저래 되는 거겠죠. 네. 확인해 두세요. 다음 이야기 할게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인풋 타입 이퀄 태그에 하면서 기본 기능 외에 무슨 기능을 배웠냐면 고급 기능이라고 배웠더랬어요. 그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인풋 타입 이퀄 뒤에 패스워드, 넘버, 이메일, 텔, URL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본 예제가 지금 요 예제예요. 요 예제인데 열어볼게요. 멀티 인풋 박스.html입니다. 멀티 인풋 박스. 열어볼까요? 멀티 인풋 박스.html 얘네요. 그쵸? 자, 본문만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B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데 여기 소스 코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입력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input type equals 패스워드, 넘버, 이메일, 텔, input search 뭐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input type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네들만 써본 건데요. 왜 얘네들을 지금 썼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메일이나 텔, 이런 것들이 일반 PC용보다는 모바일에서 많이 이제 쓰여지거든요. 쓰여지는데,
이런 타입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쓸 때마다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키패드가 만들어져요. 모바일에서는. 근데 그것을 미안하지만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면이 에뮬레이터 화면이잖아요. 그죠? 에뮬레이터. 맞죠? 이런 에뮬레이터인데 실제 디바이스가 아니고 그 가상에서 돌아가는 에뮬레이터인데 이 에뮬레이터에서는 이 기능을 못 보여줘요. 키패드가 바뀌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키보드를 PC에서는 그래도 쓰면서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미리 제가 그것을 제 스마트폰에서 이 코드가 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돌려볼 테니까요.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요. 한번 키패드가 바뀌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한번 제 영상에서 이걸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립니다. 그렇죠. 지금 패스워드 클릭하면 밑에 키패드 보세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패스워드 입력하는 키패드 쿼티키 뜨잖아요. 숫자 누르니까 지금 화면에 숫자만 보여주죠. 인풋 타입 이걸 넘버니까. 그쵸? 인풋 타입 걸 넘버니까. 이메일은 지금 요거 보여주죠. 골뱅이하고 이런 주소 입력할 수 있도록.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또 뭘 해볼까요? 전화번호를 누르도록 해볼까요? 자, 이번엔 전화번호 누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 키패드만 나오면 되잖아요. URL 누르니까 여기 www라고 보이죠. 이런 주소 입력 상자가 보여야 되고. 그렇죠. 결론은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에서는 이 타입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이 키패드들이 생성되어 가지고 그게 부합하는 키패드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코딩할 때 요것들을 정확하게 매칭시켜 주는 노력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숫자 입력하는 자리에 문자 입력도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애당초 넘버라고 써줘가지고 키패드 자체가 숫자만 딱 뜨도록 해주는 노력이 돼주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그렇고, 그쵸? 참고하세요. 그냥 우리 옛날 같으면 여기 전부 인풋 타입 이걸 텍스트라고만 획일화 시켰는데 모바일 서비스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맞도록 좀 맞춰주는 노력이 좀 잘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의 입력 상자 나오네요. 텍스트 에리아죠. 특별한 거 없죠? 텍스트 에리아. 열개수, 행개수. 이건 HTML에서 우리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패스할게요. 그 다음. 자, 조금 다른 모습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요? 슬라이드라고. 어디에 쓰는데? 인풋 타입 그 레인지에다가 써주면 돼요. 레인지에다가.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란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range input.html이네요. 코드와 모습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죠? 확인해 두면 되네요. 그죠? 확인되죠? 요겁니다. 그죠? input type equal range라고 써주면은, 그리고 나서 최소 100에서, 최소 10에서, 0에서 최대 100까지라 해주면은, 맞습니까? 그리고 초기값으로 50을 주면은, 자동으로 50이 채워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요 범위로 딱 한정이 될 건데, 맞죠? PC 같으면 여기다가 사용자 입력 받으면 되는데요. 폰에서 같은 경우는 숫자로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폰에서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스크롤 막대기. 그죠? 얘 써가지고 작동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것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슬라이드예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맞잖아요. 이렇게 스크롤 해주면 되잖아요. 볼륨 조절.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색상 농도 조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그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타입 레인지를 써주세요랍니다. 쓰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스위치도 하나 알아두죠. 이제부터 가볍게 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스위치. 셀렉트 태그에서 요 코드 써주면은 스위치 기능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아이폰에서 제 기억에 아마 맨 먼저 썼는데 요 인터페이스를 지금 jQuery에서도 요 코드로 데이터를 읽고 슬라이드 코드로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코드 한번 볼게요. 스위치 input.html 스위치 input.html 입니다. 그죠? 컨트롤 시프트 B 요렇게 보여지는 거죠. 남자, 여자. 그쵸?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 원래 코드는요, 원래 코드는 셀렉트 태그예요. 거기다 이것만 얹어주면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얘 한번 지워볼게요. 원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그죠? 요거 싹 지우면은요, 제가 요것만 싹 지울게요. 데이터 롤 이꼴 슬라이드.
지웠어요. 얘만 지우면 새로 고침. 원래 이래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게 셀렉트 태그가 jQuery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기본 모습이에요. 그렇죠? 드롭다운 메뉴 형태로 셀렉트 태그가. 근데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조금 다르게 했다라는 것이 그죠?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로 이퀄 슬라이드를 써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으로 보이도록 넣어주는 겁니다. 봐두었다가 나도 이런 모습으로 해주고 싶어 하면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 메뉴가 선택자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죠? 2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할게요. 2개가 아니야. 선택할 게 4개야. 그래 가지고 편의상 바꿀게요. 1, 2, 3, 4를 선택하도록 바꿀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확인해 볼게요. 그죠? 안 돼요.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암만 열심히 코딩해도 2개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스위치니까 그죠? 온오프밖에 안 되니까 이 셀렉트 할 수 있는 게 몇 개일 때만 유용하다. 예, 2개일 때만 유용해요. 그죠? 그걸 우리 책에 좀 메모해 두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든지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세요. 더 이상은 어렵더라고요. 자, 다음 이야기 볼까요? 그 다음, 라디오 선택 버튼 이야기 나오네요. 이 라디오도 우리 많이 쓰죠. 인풋 타입 있고 라디오 이렇게 원래 써왔잖아요. 얘는 선택할 게 여러 개 있더라도 항상 몇 개만 선택하도 맞아요. 한 개만 선택하는 것이 허용하고 싶을 때 라디오예요. 그렇죠. 라디오. 근데 jQuery 모바일에서는 여기에다가 이 라디오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앞쪽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필드 셋을 지원해주고 컨트롤 그룹이라고 써주면 됩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좀 소개하려는 거예요. 구경 한번 해볼까요? 코드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라디오 input.html이에요. 열어볼까요? 라디오 input.html. 어렵진 않은데 이제 간단하게 확인해 두면서 가야 됩니다. 자, 컨트롤 Shift B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죠? 라디오 여기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여기에 라디오 세트가 1학년, 2학년, 3학년 얘들이죠. 여기에 라디오 세트가 1학기, 2학기 연애들이죠. 라디오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서 하나만 선택되도록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만 선택되도록 하고 싶을 때는 하나만 선택될 대상들의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줌으로써 실제 존재하는 것은 4개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얘네들이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결국엔 한 개로 취급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만 선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only one, 한 개만 선택되도록 하고 싶은 것들은 이름을 일치시켜주면 되는 것이 라디오 작동의 원리예요. 밑에 여기도 1학기, 2학기 중에서 하나만 선택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기를 하든 맞습니까? 그죠? 2학기를 하든 간에 이름은 둘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겉으로는 2개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엔 몇 개로 되도록 한 개만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알죠? 기본적으로 체크되도록 만드는 거는 체크드인 건 알기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얘네들이 지금 요런 라디오들을 필드셋으로 묶었어요. 여기도 밑에 라디오들을 필드셋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묶여지면서 컨트롤 그룹이라고 주고 이렇게 묶어주면서 컨트롤 그룹이라고 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같이 그룹핑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잘라 볼게요.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느낄 거예요. 위에 거 한번 잘라 볼게요. 데이터로 이끌 컨트롤 그룹이 가령 없다라면은 맞아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렇죠.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물론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 없어요.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보여질 때 이래 되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로따로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따로따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죠?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라고요? 컨트롤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하나 더 배웁시다. 코드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얘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왜 얘는 1학기, 2학기가 이렇게 나열 안 돼 있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까? 고르기 좋도록 걔가 요놈이에요. 호리존탈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얘를 빼볼게요. 호리존탈을. 이렇게도 할 수 있거나 걸 배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로 고침 했어요. 맞죠? 위에처럼 모습이 바뀌죠. 그래서 아니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빼면 되고요. 이거보단 아까처럼 그렇게도 선택하는 것을 화면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타입 이퀄 호리존탈을 붙여주면 돼. 됐어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그죠? 해볼까요?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카피 떠가지고 그럼 위에 것도 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똑같이 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세로 고치 맞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그 UI나 UX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 보면은 팁들, 그죠? 짜투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써 화면상에 이렇게 강력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해서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야기 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방금 했던 게 라디오라면 이번엔 뭐 하자고요? 이와 같은 모습. 뭐라 부른다고요? 체크박스라 부르죠. 알죠? 인풋에다가 체크박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뭐 새로운 게 있는지 체크박스 input.html 한번 열어볼게요. 체크박스 input.html 얘다 그죠? 자, 컨트롤 Shift B 됐습니다. 이제 코드 바꿔가면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체크박스 하나 있죠. 걔가 아마 이메일, 이 어드레스, 폰이니까 요 덩어리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필드 셋으로 해가 컨트롤 그룹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딱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던 거 느껴지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남성, 여성 돼 있네요. 남성, 여성을 얘네들은 지금 여기 체크박스로 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드 셋으로 묶었고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얘네들도 붙어 있네요. 이렇게. 물론 남성, 여성을 체크박스로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정상은 아닙니다. 체크박스는 지금처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only one, 그 중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지만 체크박스는 복수가 선택 가능한데 성별이 복수된다는 것 자체가 이 넌센스입니다. 그죠? 말이 안 되니까. 아닌데 그냥 경우에 얘만 그렇다고 이해하고 맙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쓰니까 호리존탈이라고 쓰니까 모습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럼 여기에도 호리존탈 써주면은 모습이 밑에처럼 바뀔 수 있겠죠? 써볼까요? 자, 데이터 타입 이퀄 호리존탈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저장하고 세로 고침 확인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또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됐죠? 빠진 게 있나요? 본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유심히 보면은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 사이에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은근히 위의 영역과 밑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편안함을 줍니다. 코드에서 누구예요? 코드에서 찾았죠? 요겁니다. 그죠? 필드 컨테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죠? 요 덩어리가 밑에 덩어리와 구분되도록 라인을 꺼주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돼.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온 김에 물어봤습니다. 패스. 다음 이야기 할게요. 셀렉트 메뉴는 뭐 좀 전에 했고요. 그죠? 했고, 뭐, 옵션 태그 쓰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쓰이는 기능들을 가져가자는 건데, 여기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원래 메뉴잖아요. 선택하게 된 메뉴인데, 선택 안 해도 되는, 그죠? 선택에서 제외되는, 그죠? 그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 옵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속성 없이 쓰면 된다. 아니면 데이터 placeholder true라고 주면 된다. 아니면 display equal displayed라고 주면 된다. disableded equal disabled라고 주면 된다. 그죠? disabled가 아마 가장 정직한 표현이죠. 하는 일 없습니다라고 바로 명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밸류도 정직한 표현이에요. 값이 없습니다라고 명시해 주는 거니까 선택할 이유가 없죠.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코드에서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옵션들을 이런 옵션들을요 다시 묶어서 그룹핑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룹 선택이라고 합니다. 옵션 그룹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좀 이따 코드로 확인할게요. 자, 코드 봅시다. 그러면은 314페이지에 나옵니다. 책 보세요. 314페이지 이름이 뭐라 나와요? 옵션 그룹 셀렉트.html 나오죠. 한번 열어볼까요? 옵션 그룹 셀렉트.html 책 같이 보면서 지금 따라와야 됩니다. 제 영상이 빠르면은요 끊어가면서 책에 확인해 두고 메모해 두고 하면서 그래 공부해 주세요. Ctrl Shift B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죠. 드랍 시켜 볼게요.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0세 뭐 30세 이래 돼 있어. 시각적으로 그죠. 요 부분이죠. 시각적으로 보면은 그룹 A 해가지고 그룹 B가 묶어놨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룹 A 해가 묶어놓고 그룹 B가 묶어놨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옵션들을 묶어서 표기하도록 해주는 게 옵션 그룹이라는 거예요. 옵션들을 묶어가지고 그룹핑 해주는 게 옵션 그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택들은 얘네들이 되겠지만은, 그죠? 맞죠? 선택 얘네들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시각적으로 구분되기 좋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옵션 그룹이에요. 옵션 그룹이 어떤 쓰임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많이 우리가 지금 봐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근슬쩍 이런저런 서비스 지금 폰에서 이용해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매우 섬세한 서비스입니다.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이 조금 변형된 게 하나 더 나와요. 그죠? 마찬가지로 셀렉트 태그를 쓰는데 조금 변형된 것이 데이트 네이티브 메뉴 이퀄 false라고 붙이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멀티플 붙이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멀티플은 아마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겠다. 그죠? 얘가 하는 일이 뭔지는 좀 이따 코드에서 설명할게요. 보여드리면서. 자, 다이얼로그 셀렉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다이얼로그 셀렉트.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다이얼로그 셀렉트. 315페이지 맞죠? 다이얼로그 셀렉트. 자, 볼까요? Ctrl Shift B 해볼게요. 우선 코드 설명하기 전에 기능부터 화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택하세요라고 떠 있어요. 드랍 시켜요. 클릭하니까. 이제 좀 보여지는 게 달라요. 아까는 이거 클릭하면 밑으로 목록이 쭉 뿌려졌잖아요. 이제 밑으로 나열됐는데 이제는 창이 따로 열려요. 그리고는 신문, SNS, 방송,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 누르면은 선택됐던 것들이 여기 따로 노출되어서 보여줘요. 아, 이런 형태로도 화면 모습을 제공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이 같은 셀렉트 태그에서 쓰여지지만은 데이터 네이티브 메뉴 이퀄 폴스의 기능이에요. 지금 우리 여러 개 선택했죠.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멀티플 이 코드예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코드입니다. 써왔었고요. 그래서 요런 일종의 다이얼로그 형태로 따로 노출, 그죠? 다이얼로그 형태로 떠들어가는 것이 데이터 네이티브 메뉴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노출대로 해주는 것이 데이터 플레이스 홀드이고 추루입니다. 얘는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돼요. 하나만 지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얘를 만약에 지우잖아요. 데이터 플레이스 홀드 이퀄 추루를 지워버리면 컨트롤 X 지울게요. 지웠습니다. 새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맞죠? 뭐가 안 보여요? 우선 여기에 우리 좀 전에 떴던 선택하세요라는 글자가 우선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인터넷 지인 소개 방송을 선택하고 클릭해도 맞습니까? 여러 개 선택은 되죠. 되는데 아까처럼 첫 화면에서 이제 이 기능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를 살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였어요? 플레이스 홀드. 처음에 뜨는 게 플레이스 홀드니까 원래. 자, 돌려주고요. 컨트롤 Z. 다시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데이터 네이티브 메뉴.
지웁니다. 컨트롤 X 저장할게요. 새로 고침. 맞죠? 이번에 데이터 플레이스 홀더가 살아나왔지만 노출 안 되죠. 얘가 지워지니까 또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드랍 하면은 맞죠? 안 되죠. 다이로그 박스가 안 뜨잖아. 그래서 반드시 다시 돌릴게요.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저장할게요. 보다시피 요 코드와 요 코드는요, 네이티브 메뉴가 false라는 거 하고,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노출, 그죠? 원래 하던 드랍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이로그 박스 형태를 해달라는 것이고, 플레이스 홀더가 보여지면서 해달라는 요 두 개는 같이 결합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새로 고침 해볼까요?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죠. 요렇게. 그치?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노출되고, 처음에도 노출되고, 그죠? 되도록. 생각보다 쓰임새가 괜찮아요. 우리 많이 봤던 모습일 거예요. 이런 것도, 그죠?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써줌으로써 그 기능을 구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됐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맞습니다. 그죠? 플레이스 홀드 좀 전에 이야기했었다. 그죠? 이렇게 붙여서 써주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요.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의 지금 몇 페이지 이야기냐면 316페이지 이야기예요. 해서 대단원이 끝납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 나와요. 해서 대단원이 끝나고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돌릴게요. 그죠?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그죠? jQuery 옆에 좀 써볼까요? jQuery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UI와 UX에 대한 교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없고요. 우리가 4장, 5장, 6장, 7장, 그게 지금 8장까지 하면서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UI, UX에 대한 기능은 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은 뭐 웹앱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하고요. 이제 다음 하려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본 거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고요. 심플합니다. 심플하고요. 요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들을 한번 익혀보자는 거고요. 소스 한번 열어볼게요. 얘입니다. 그죠? 독도 intro.html이에요. 그죠?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한번 열어볼게요. 독도 intro.html. 아마 별도의 폴더로 담겨 있을 거예요. 여기에 독도 app라는 별도의 폴더로 담겨 있을 건데, 여기 보면은 파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금 HTML 파일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그냥 리소스 파일들이고, HTML 파일은 얘 파일 하나인 겁니다. 열어볼게요. 그렇죠. 열어서 컨트롤 Shift B 하면은 해볼까요? 컨트롤 Shift B 하면은 맞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뭐 책에 있는 샘플 예제라서 뭐 대단히 디자인이 되어 있거나, 그죠?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해서 시각적인 디자인은 다 빠졌어요. 없고요. 그냥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라고 보여주려는 예제인데요. 한번 구경해 봅시다. 독도 소개하는 거래요. 독도 소개하는데 리스트 뷰죠. 요거 클릭하면은 독도 소개하는 것이 콜랩시블로 열려요. 이렇게. 그죠? 우리 배웠던 콜랩시블이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데이터 테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빼갈게요. 독도 영상 클릭할게요. 클릭. 하면은 창이 따로 열려요. 다이얼로그 박스죠. 그렇게 해서 여기 클릭하면 동영상이 실제로 플레이 돼요.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동영상 중지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동영상 하나 더 넣어놨어요. 플래시몹에가 MP4 파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돌리면은 지금 저한테는 사운드가 안 보일 건데 여러분들 돌리면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MP4 파일로 제공된 거 제공해주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다이얼로그 박스를 보다가 닫으면은 다시 독도 음악 클릭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메뉴 클릭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다이얼로그 박스 형태로 구성을 했어. 그래서 뭐 UI, UX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지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고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독도 사진 클릭하면은
사진만 담아놨네요.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사진 한 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또 다른 거 클릭하면은 또 다른 사진 보여주고요. 이걸 우리가 보통 갤러리라 그럽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갤러리로서 별도의 API를 안 쓰고 있어요. 다른 플러그인을 안 가져오는데, 우리가 인터넷 뒤져보면은 과거에 jQuery 공부할 때도 했던 것처럼 jQuery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외부의 플러그인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플러그인들 중에는 아마 모바일용 이런 슬라이드 맞습니까? 제공해주는 갤러리 제공해주는 플러그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쓰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하나 보고 다시 백 하지 않고도 계속 보는 손으로 계속 스크롤하면서 그죠? 그런 기능도 제공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여하튼 가볍게 이렇게 4개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일부 조금씩 써보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잠시 이 코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쵸. 여기서부터죠. 21라인부터, 그죠? div 영역 시작되고, 데이터 로리콜 페이지 있는데, 지금 페이지 총 몇 개일까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 로리콜 페이지에서 독도 소개, 독도 영상, 이 메뉴 가지고 있는 페이지죠. 지금 첫 페이지겠죠. 여기서 독도 소개 클릭하고, 독도 영상, 독도 음악, 독도 사진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아래쪽에 별도의 데이터 로리콜 페이지로 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는 독도 소개에 대한 페이지네요. 그죠? 독도 소개 페이지인데, 이 독도 소개 페이지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클릭하면 봤던 것처럼 이렇게 콜랩시블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보면은 독도 소개인데, 맞습니까? 컨텐츠 영역에는 전부 다 콜랩시블 셋해가 콜랩시블 들어가 있고, 또 다음 콜랩시블 들어가 있고, 또 다음 콜랩시블 들어가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콜랩시블의 기능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백에서 보면은 독도 영상을 클릭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따로 열리잖아요. 다이alo그 박스 형태로. 그래서 이 독도 영상 페이지가 열렸는데 이 페이지는 다이alo그 박스 형태로 열리도록 하려고 위로 잠시 올라가 볼게요. 그죠? 독도 영상을 클릭하면은 이제 아이디가 무빈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데이터 릴레이션 이퀄 다이alo그로 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데이터 롤 이퀄 다이alo그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하이프링크에다가 다이alo그 기능을 바로 부여해 버렸죠. 독도 음악도 마찬가지로 다이alo그 그죠? 기능을 부여해 버렸죠. 그래서 다시 독도 영상을 내려가 보면은 그죠? 독도 영상을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외교부 독도 영상, 플래시몹 독도 영상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파일로? 하나는 유튜브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 놨고, 하나는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mp4 파일로 만들어 놓고, 내부 거 외부 거 다 된다는 이야기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다이얼로그 닫고 세 번째 독도 음악 클릭하면은 그죠? 또다시 다이얼로그 박스 형태로 독도 노래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 폴로 아리랑이 보여지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mp3 그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연결해 놨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또 있는가 봐요. 그죠? 얘도 연결되도록 해놨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독도 사진 클릭하면은, 맞습니까? 페이지가 열리면서, 독도 사진 갤러리가 보이죠. 그게 119라인부터 있는 데이터 로리콜 페이지 이 부분이다. 그죠? 독도 갤러리. 아래쪽에 지금 사진들이 쫙 있는데 그 사진들이 지금 다 보면은 div 영역 안에 li 태그 안에다가 이미지 코드들 쭉 다 구성했어요. 그리고 요 이미지 하나를 클릭하면은 실제로 해당되는 이미지로 링크 되도록 맞습니까? 했고 별도의 그저 창으로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relation equal external 해가지고 별도의 창으로 따로 열리도록 해놨죠. 이렇게 사진 하나를 클릭하면은 따로 열리죠. 이렇게. 그래서 화면 바깥쪽에서 백 해주도록.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요즘 뭐 jQuery 모바일 기반에서 쓰는 플러그인들 중에서 아마 갤러리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플러그인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쓰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코드가 지금 수고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빼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봤던 것 중에 가장 최소를 좀 활용해서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본 모바일 앱이에요. 그렇죠? 맞죠? 뭐 결국에는 여기다 컨텐츠만 더 있으면은 계속 컨텐츠 더 쌓아주면 되죠. 그리고 안에다가 컨텐츠 더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 그렇죠? 더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모바일 웹앱을 만든다면은 나는 무엇을 한번 어떤 모습으로 만들면 좋을지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예제 이상의 수준으로 웹앱을 하나 만드는 것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하자고 지금까지 우리가 코드 공부하고 있고 예제 살펴보고 있고 뭐 이런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앱 만드는 것이 언젠가는 내가 가져가야 될 영역이겠구나 라는 걸 알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했던, 다시 돌아갈게요. 소개했던 요까지 소개했던 모든 jQuery 모바일에 대한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에 있던 UI, UX들 맞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해주고 책의 설명은 이걸로 마치는데요. 잠깐 사이트 하나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설명이 될 거예요. jQuery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jQuery 가면은 우리 같은 데입니다. 다시 jQuery 모바일 갈게요. 클릭. 그렇죠? 여기 다녀갔을 거예요. 여기도 한번 다녀갔던 기억나요. 나머지들도 한번 다녀가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얘 좀 들어가 봐야 돼요. 데모라는 거. 잠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모. 이거 들어가가 꼭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jQuery 모바일의 가장 최신 버전은 1.4.5 버전이랍니다. 클릭하면은 예, 요런 게 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데모라고 해가지고 jQuery 모바일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소개해 줄게요 뜨는데요. 이 부분들이 중요해요.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교재에서 소개했던 jQuery 모바일 요소도 있고요. 소개되지 않았던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뭘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클랩시블. 기억나죠 이거? 클랩시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렇죠? 보는 거 쉬워요. 이렇게 클랩시블이 뭔데 뭐 영문 설명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돼요. 우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어보면 어렵지 않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클랩시블 맞죠? 폈다 오므리다 폈다 오므리다 맞죠? 이게 클랩시블이에요. 그래서 jQuery 모바일은 클랩시블을 지원해 줍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거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건요. 뷰 소스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클릭하면은 소스 이렇게 코딩하면 됩니다라고 보여주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를 all equal 클랩시블이라고 써주고 헤더 태그, p 태그 써주면 된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코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내 코드에 넣으면은 그리고 내용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근데 보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죠? 뭡니까 데이터 테마를 쓰게 되면 검정색으로도 보일 수 있고 맞아요?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변형들이 나오죠.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도 되고 좀 미니 사이즈입니까? 그 다음에 아이콘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그죠? 아이콘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 포지션을 이렇게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아요? 뭐 이렇게 이제 클랩시블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재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교재에서는요 기본만 설명해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도 정말 많아요. 여기 왼편에 보면은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UI, UX 요소들이 여기서는 풀로 다 설명되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책에서는 일부만 소개하고 있어요. 얘를 버튼 소개했고요. 클랩시블 소개했고요. 맞죠? 그 다음 체크박스 라디오 아마 소개했다고 보면 될 거고 폼 소개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폼 안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소개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도 조금 소개했어요. 책에서.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쫙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외에도 뭐가 있지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기본이고요. 출발일 뿐이에요. 4, 5, 6장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 8장까지 했지만 기본이고 출발일 뿐이고요. 저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요.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또 한번 비슷한 거 내가 원하는 기능에 부합하는 걸 찾아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리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우리 컬랩시블 방금 들어가 있지만 이 컬랩시블의 이 종류들이요. 이 컬랩시블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 컬랩시블, 컬랩시블 셋도 있거든요. 컬랩시블 셋이 우리가 써봤던 거잖아요. 이렇게 묶어주고 오므렸다 펴주고 하나 오므려지면 자동으로 다른 거 펼 수 있고 그죠? 맞죠? 이것도 유형들이 정말 많다고요. 하나 더 볼게요. 얼마나 우리가 좀 얘네들을 좀 잘 받을 필요가 있는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볼까요? 데이터 피크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피크 보면요. 이게 데이터 피크래요. 클릭하면은요. 그죠?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팝업 데이터 피크, 뷰 소스 뭐 어디 돼 있어요? 데이터를 올릴 걸 데이터네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아, 이건 안 되네요. 안 되네. 여기, 그죠? 지금 현재 jQuery 모바일하고, 그죠? 지원 안 해주네요. 그죠? 지원 안 해주고 있네요. 왜? jQuery UI 데이터 피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안 되고, 딴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뭔데? 뭘 볼까요? 팝업 한번 볼까요? 팝업. 그쵸. 뭐, 요런 것들. 직관적으로 알겠죠? 이거 어떻게 써?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죠? 뭐, 요렇게. 뭐, 어떻게 돼 있나요? 데이터 릴레이션 팝업, 뭐,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트랜지션, 뭐, 이렇게 코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죠? 코딩하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여기 또 이게 바로 나오네요. 라이트 박스, 그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미지 뿌려주고 그 위에다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거. 이 갤러리가 차라리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뷰 소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이프링크 두고,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div 태그 연결해주면 되고, 이미지들은 여기에다 준비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하이프링크 주고 하면 되네요. 얘네들이 아마 각각이 이렇게 링크 되도록 해주는, 맞죠? 영역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성해주면 되네. 코드 들고 와서 써보면 됩니다. 그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왼편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중요한 거는 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절대로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여긴 꼭 오세요. 와가지고 이 부분들 한번 쭉 스캔해 보세요. 해가지고 내가 모바일 웹앱을 만드는데 능력이 더 커지고, 그죠? UI UX에 대한 구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얘네들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땡큐 한 게 참 고마운 게 이렇게 코드를 바로 오픈해 주니까 뭐 타이핑할 필요도 없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고는 코드 가져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참 잘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그래서 돌아갈게요. 당부하건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반드시, 그죠? jQuery 사이트에 가가지고 나머지, 그죠? 추가로 공부 더 해서 나머지를 꼭 채우십시오. 부탁합니다. 그걸로 우린 jQuery 모바일을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8장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가 또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